자, 이번 시간에는 수요 공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21번이죠. 자, 밀가루 시장의 공급 곡선입니다. 자, 일단 이 그림에서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면 이게 뭐죠? 자, 요거는 공급 증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 A가 C로 이동했다. 자, A가 C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 증가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A가 B로 이동했어요. 자, 그럼 이제 헷갈리는 게 A가 B로 이동했을 때 뭔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다시 A가 C로 이동하는 것은 공급 증가다. 자, 근데 A가 B로 이동하는 거. 자, A가 B로 이동하는 것은 자, 공급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자, 그렇게 보입니까? 자, 그러면 자,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은 자, 일단 원인이 뭐냐면 가격이 내렸어요. 자, 가격이 내림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감소한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간 건 공급량 감소, A에서 C로 간 것은 공급 증가.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또 구체적인 예를 또 봐야 되거든. 그리고 이런 문제는요, 일단 이 시장이 자, 밀가루 시장이다.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밀가루 시장이에요. 그럼 밀가루 시장에서 자, A에서 B로 가는 건 쉽게 이해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뭐지? 요거는 밀가루 가격이겠지. 자, 밀가루 가격이 내려서 밀가루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 말이거든. 자, 근데 문제는 자, A에서 C로 가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21번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3번하고 4번이 일단 답입니다. 자, 지금 헷갈리면 안 될 게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뭐가 다른데? 밀가루하고 밀은 뭐가 다르죠? 어느 것이 원료입니까? 밀이 원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 밀이 더 큰데 왜 원료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든 거 아이가? 그렇지? 밀이 원료입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의 기억은 밀 가격인데 밀 가격은 원료를 말합니다. 원자재 가격.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입니다. 자, 지금 헷갈리면 안 될 게 자, 이게 밀가루 시장이야. 밀가루 시장. 자, 밀가루 시장에서 자, 지금 요 1번, 2번을 보니까 밀 가격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밀가루 시장에서 밀은 이거는 원료가 됩니다. 원료, 원자재. 이해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밀 가격이 오르면 자, 밀가루 시장에서 공급이 어떻게 할까? 공급이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하는데 자, 헷갈리면 안 될 게 뭐가 감소하는데? 밀의 공급이 감소합니까? 밀가루의 공급이 감소합니까? 밀가루입니다. 그렇죠? 이게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럼 다시 밀 가격이 상승하면 밀가루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지? 왼쪽 이동. 좀 거꾸로 이번에는 밀가루의 가격이 내립니다. 그럼 원료 가격이 내리죠. 원자재 가격이 내려. 그러면 공급은 증가하는데 이 공급은 밀가루 공급이 증가하는 거야. 밀가루 공급이 증가하니까 요거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요렇게 요런 게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은 앞부분 틀린 말이 돼. 그 다음에 3번, 4번. 3번, 4번의 앞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맞는 게 아니지. 여기서 밀가루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기억은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 밀가루 가격이 내려야지. 따라서 답은 바로 3번이네. 3번이고 그리고 자, 공급이
감소하려면 공급이 지금 감소한 거가 어떻게 되는? 아니 공급이 증가했지. A에서 C로 가는 거는 공급이 증가하는 거지. 우리 기술 혁신을 통해서 공급 증가. 따라서 21번은 3번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것이 이 부분에서 헷갈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돼지고기 시장 수요와 공급입니다. 자, A구. 자, 돼지가 감염되었고 도축됩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수입도 중단돼요. 그러면 돼지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돼지고기의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우리 군대에 가 계신 분들은 공급 증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인근에서 뭐 돼지가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저녁 반찬부터 시작해서 한동안 우리가 군인들이 그걸 섭취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자, 요즘 군인들이 지금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닭도리탕 이런 거 있다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원래 땅에 묻어야 될 거를 안 묻고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선심 쓰듯이 한 마리씩 준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다 이게 병든 닭들을 끓여가지고, 그리고 또 아마 치사병하셨던 분은 알 테지만 기틀을 거의 잘 안 뽑죠. 왜냐하면 심하게 익히면 기틀이 사라지거든요. 이상하지 않은데요? 우리 몸속에는 다 기틀이 조금씩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병에 걸렸어요. 도축되었다. 그러면 땅에 다 묻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감소. 그리고 수입도 중단. 당연히 더 공급이 감소되죠. 돼지고기 공급 감소.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자,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는데 공급 감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야 정상이에요. 근데요, 가격이 더 떨어졌대요. 왜요? 공급 감소가 감소폭보다 수요 감소폭이 더 컸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공급이 감소했지만 공급 감소보다 수요 감소폭이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새로운 균형점의 가격은 내릴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자, 그런 그림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우리 여학생들이, 여자분들 군대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울 수 있는데 그거는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고구마 시장 가격 변합니다. 자, 가볼까요? 대체제인 감자 가격이 하락했다. 자, 지금 뭐 뜬금없죠?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어떤 시장인지를 봐야 돼. 어떤 시장이죠? 감자 시장 아닙니다. 고구마 시장입니다. 왜 이렇게 쓰지? 고무가 아니고 고구마인데요. 이게 제가 줄이다 보니까 고구마 시장입니다. 자, 우리 고구마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 말인데, 그 전제를 보니까 가가 대체제인, 자, 대체제라고 이미 나와 있죠. 대체제인 감자 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면 자, 대체제인 감자 가격이 내리면 고구마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 감자 가격이 내리면 감자에 대한 수요량은 증가하겠지. 그러면 감자를 많이 사 먹으면 고구마는 적게 사 먹겠죠. 따라서 고구마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겠지. 그럼 수요가 감소한단 말은 안 팔린다 이 말이야. 안 팔리니까 고구마 가격은 하락하겠죠. 자, 그렇다면 자, 하락. 자, 뭐가 하락입니까? 하면 일단 뭐 이래요? 자, 그렇죠. 이거 무시하세요. 요즘 1번, 2번, 3번, 4번 다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무시하고 고구마 가격은 하락한다. 자, 이 번호는 무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구마 수확량이 가뭄으로 감소했다.
그러면 고구마 수확이 가뭄으로 감소했단 말은 고구마 자 공급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공급 감소. 그렇죠? 자, 공급이 줄었단 말이야. 공급 감소.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요? 가격은 오르겠지. 요거는 이번에는 고구마 가격은 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고구마를 주 재료로 한 케이크. 자, 우리 고구마 케이크죠. 자, 그러면 케이크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지? 고구마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구마 이번에는 수요가 증가합니다. 고구마 수요 증가. 자, 고구마 수요가 증가하면 고구마 가격은 오르겠지요. 자, 그다음에 자, 고구마의 새로운 재배 기술 보급으로 고구마 생산이 증가했다. 이거는 고구마 공급이 증가한 겁니다. 자, 공급 증가. 자, 우리 공급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하락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보기는 무시하고 이렇게 주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구마하고 감자는 이게요 정상제입니까? 열등제입니까? 자, 어때요? 자, 열등제입니까? 소득이 증가해서 안 먹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먹고 싶어도 안 사주어서 못 먹는 겁니까? 자, 이걸 떠올려보면 뭔가 좀 애매해지죠. 자, 과거에는 고구마 감자 하면 이거 다 구황작물 아닙니까? 구황식물이죠. 근데 지금은 자, 이 고구마나 감자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못 먹죠. 아닙니까? 아니, 제가 뭐 무시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집에 가봐야 항상 밥솥에 있는 밥, 그 다음에 뭐 식탁에 있는 뭐 풀들 이런 게 다 아닙니까? 물론 가끔씩 고구마 케이크를 먹겠지만 이 고구마 케이크는 내가 사서 먹는 거 아니잖아. 내 돈이 안 들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마련이 됐을 때 그때 한 조각 먹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어쨌든 고구마하고 감자는 과거에는 열등제였어요. 근데 이 열등제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 그리고 24번 보겠습니다. 자, X제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가격이 하락하면 X제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런 끼워쓰기 바로 해봅시다. 자, X제와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 이걸 제가 Y제라고 표현할게요. 자, Y제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Y제 가격이 하락하면 Y제 수요량 증가. Y제 수요량 증가는 X제 수요 감소. 자, A는 감소입니다. A에 들어갈 말 감소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수요 감소니까 수요 감소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되겠죠? 좌측으로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한다. 이 뭐죠? 이걸 최저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높은 수준 하니까 최고 이러면 안 된다. 높은 수준 최저 가격입니다. 그래서 C는 최저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이러한 최저 가격제 또는 최저임금제, 최저 가격제, 최저임금제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해. 그리고 이 초과 공급, 노동의 초과 공급이라면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24번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보겠습니다. 영화관 수입입니다. 자, 평일 있고요, 주말 있고. 자, 지금 종전요금을 자 나누고 있죠. 이렇게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자, 시장 분할을 해서 가격 차별화 전략을 펴는 것이다. 그래서 조조 할인, 그리고 심야에는 약간만 할인해 주죠. 그리고 또 평일에는 평일에 비해서 주말에는 더 가격이 비싸요.
자, 이걸 전제로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상용 회차별로 영화 요금을 차별하고 있다. 가격 차별 안 맞죠? 그 두 번째, 그럼 이렇게 가격을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뭐죠?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거든. 다른 말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조. 자, 조조 보세요. 이를 조자에 아침 조자죠. 이른 아침 이 말입니다. 자, 이른 아침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이 탄력성이란 말은 민감성. 아침에 영화 보러 오는 사람은 주로 누굽니까? 백수. 돈 없는 사람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가격에 민감하다. 가격에 민감하다. 다른 말로 탄력적이다. 디귿 맞습니다. 그 다음에 1번 2회에서 5회까지의 경우 주말. 자, 주말이 훨씬 비싸죠. 평일보다 훨씬 비싸. 왜 비싸게 받습니까? 가격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자, 비싸도 사는 이유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5번은 2번이 되겠고요. 26번. 자, 매년 11월 14일 무비데이. 저 처음 알았어요. 11월 14일 무비데이 맞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자, 영화관에 안 간지 꽤 됐죠? 아, 꽤 안 됐습니까? 예. 자, 사장은 무비데이의 조조 할인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은 증가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 비탄력적이다. 자, 비탄력적이란 말은 자, 그래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탄력적일 때 그래프는 자, 비탈진 그래프. 자, 이게 비탄력적입니다. 그리고 비탄력적일 때는 판매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면 되지. 왜냐하면 덜 민감하기 때문에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야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기억, 비탄력적일수록 박리담회. 틀렸죠. 그게 아니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박리담회는 언제 박리담회를 할까요? 탄력적일 때, 가격에 민감할 때. 자, 가격에 민감할 때 박리담회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가격이 민감할 때는 조금만 가격을 낮추어도 많이 팔리거든. 조금만 가격을 낮추어도 많이 팔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탄력적인 그래프고, 이 탄력적일 때 뭐 한다고? 가격을 낮추어서 많이 팔아서 이윤을 넘긴다. 박리담회. 박리담회라고 말합니다. 박리담회는 탄력적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 보이죠? 그래 안 보입니까? 왜냐면 지금 많이 판다는 게 보세요. 이게 거래량이 확 늘잖아. 이게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기억, 비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이란 말은 지금 무비데이니까 아침 일찍 영화 보러 오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을 올린다고. 그래서 박리담회란 말이 틀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사장 결정은 영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고려했다. 맞습니다. 그 세 번째, 조조 할인.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평일의 자, 조조 할인 시간대보다 작다. 작다 말은 덜 민감하다. 그렇죠? 영화 보는 날이니까 덜 민감하겠지.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정부의 가격 규제입니다. 자, 먼저 1번 P1으로 정했다. 그러면 가격을 P1으로 정하면 이게 어떤 가격제입니까?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아래에 있지? 자, 아래에 있는데 요 P1일 때 요거를 최고 가격제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1번 틀렸네.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입니다. 두 번째, P2로 가격을 설정했다. 자, P2 여기 있습니다. 자, P2는 뭐죠? 요거는 최저 가격제다. 자, P2는 최저 가격제. 그럼 최저 가격제는 뭐가 발생하지? 자, 보세요. 자, 이거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그리고 최고 가격은 시장 가격보다 자,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최고 가격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설정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높게 틀렸고요. 자, 네 번째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면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실업이 발생한다. 그렇죠. 이 초과 공급 이게 뭔데? 실업 발생 이거거든. 자, 그래서 27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번. 자, 어떤 재화의 수요와 공급 곡선입니다. 딱 보는 순간 이게 뭐가 떠오릅니까? 자유재. 자, 이게 왜 자유재지? 수요 공급이 만나지 않잖아. 그리고 항상 공급량이 오른쪽에 있잖아. 그래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유재입니다. 자, 멀리 갈 거 없이 염중 오늘 저녁에 집에 갔어요. 밥솥에 밥 이게 뭐죠? 자유재. 아닙니까?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많이 있잖아. 그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아니, 집밥이 좋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항상 많이 있다.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뭐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유재입니다. 그러면 값을 봅시다. 경제재로 볼 수 없다? 맞지요. 자유재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급법칙. 공급법칙 적용되려면 이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수직이잖아. 공급법칙의 예외. 공급법칙의 예외이기 때문에 공급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호가 증가한다면, 자, 기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호. 내가 그 물건을 내가 좋아한단 말이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생길 수 있다. 맞죠? 그리고 네 번째,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 뭐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따라서 28번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자, 29번 같은 문제도 이게 무슨 시장인지를 먼저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시장을 보니까 경유차 시장입니다. 경유차 시장. 자, 우리 경유차 시장님을 못을 박아놓고, 그치? 그 다음에 경유 가격이 오른다. 자, 경유 가격이 오르면 경유차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름값이 올랐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차 사고 싶습니까? 아니죠. 상대적으로 경유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물론 경유 가격이 오르니까 경유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뭐 하나만한 이야기고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경유 시장이 아니고 경유차 시장이거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 자, 그래서 뭐 비싼 경유차를 샀지만, 자, 지금 후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 보세요. 그럼 이 그림이 뭘까? 이 그림이 경유차에 대한 거잖아. 그렇지? 이 전부 경유차에 대한 거거든. 근데 지금 뭐가 있습니까? 경유차에 대해서 자, 이게 수요, 이게 공급인데 지금 보세요. 경유에 대한 수요량이 준 거고, 그리고 이 그림은 경유차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요가 감소했잖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답은 T번, D, 4번이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재화 변화입니다. 자, 어렸을 적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것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못했다.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학교 담임쌤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돈을 돈이 아니죠. 물을 돈 주고 사 먹을 날이 올 거야 해서 애들이 다 웃었어요. 특히 여학생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웃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됐어요. 깜짝 놀라겠네요. 자, 그러면 자, 옛날에는 그냥 막 먹었죠. 자, 근데 지금은 자, 고급 물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떤 그림입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한 공급 감소. 자, 바로 답이 보이죠? 자, 이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답이 보여야 됩니다.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 뭐지? 우주여행. 4번은 우주여행 그래프다.
자,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 자, 이번에는 자전거 시장입니다. 자, 자전거 시장의 변화입니다. 다른 조건 일정하고 자,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수요 증가 있고 공급 증가 있네. 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자,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자전거 가격 상승. 자, 자전거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자전거의 가격이 올랐단 말은 이거예요. 가격이 올랐어. 자전거 가격이 오르면 자전거의 수요 아닙니다. 수요가 아니고 수요량은 감소. 그 다음에 자전거의 공급량은 증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지금.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자, 그 재화의 가격은 그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수요 공급 그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확대된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확대되면 자전거에 대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겠죠. 수요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산 자전거의 수출 물량이 증가해요.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 자, 이거 좀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국내 자전거 시장이 있는데, 국내 자전거 시장에 팔리는 자전거를 외국에 갖다 팔고 있어요. 외국에 갖다 팔면 국내 자전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 점 생각해 보세요. 국내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이제 팔 건데 그거를 외국에다가 수출하는 거야. 수출 물량 증가. 그러면 자전거에 대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내 시장이거든. 지구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국내 자전거 시장은 공급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1번, 자전거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생산 원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많이 만들 수 있겠네.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는 니은과 리을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자전거 하니까 생각나는데 좀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요 도로를 이렇게 도심을 이렇게 운동하기가 적절치 못하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오르막길이 많아서 이게 설마 자전거 타고 동의대 가봤습니까? 미친 거죠. 아, 저는 동의대 처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동의대 옆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동의대 놀러 갔다가 동의대 셔틀버스를 타고 그 내려올 때 있잖아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동의대 셔틀버스가 이렇게 제가 지금 동의대를 그리기가 좀 그런데 아마 요런 모양이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셔틀버스를 요쯤 탔거든요. 요쯤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와, 갑자기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하늘만 보이고 와, 그때 제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제가 뭐 동의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너무 이게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까? 없나요? 자,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이 부분이 민감한지.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할 때 제가 요 버스 안에서 비명을 질렀거든요. 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잠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말해야지. 자, 우리 자전거. 여러분이 아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자전거를 타고 버스 대신 다니고 싶지만 매연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또 너무 위험해요. 지금 요 거리가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자전거를 못 타고 결국 집에 자전거를 대용을 할 수 있는 페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운동기계를 샀거든요. 그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제 옷걸이로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굴리면 밑에 자꾸 이 할머니가 올라오거든요. 할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옷걸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전거 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보겠습니다. 예산제약선. 자, 우리 예산선이라고 불러요. 예산제약선, 예산선. 그러면 우리 예산선하고, 자, 그러면 예산선. 그럼 이 예산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주어진 소득으로 살 수 있는 돈의 크기입니다. 그죠? 그게 예산이겠죠? 자, 근데 요 예산선에서 자, 얘가 축구공이고 농구공인데, 자, 근데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 지금 예산이 정해져 있다 치고, 예산이 정해져 있다 치고 축구공을 적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지금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의 가격이 올랐겠지. 그렇죠? 축구공의, 자, 지금 이 이유는 축구공 가격이 올랐을 것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적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예산선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예산선을 가지고 기회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건데? 기회비용의 의미는 이거거든. 선택분의 포기.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요거부터 보자. 축구공을 내가 이만큼 선택하기 위해서 농구공을 이만큼 포기해야만 했어요. 자, 근데 자, 이번에는 요 예산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은 축구공을 이만큼 선택하기 위해서 그 농구공을 이만큼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분모분의 분자. 그럼 어느 게 더 값이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보입니까? 자, 보세요. 이거 분의 이거. 이게 옛날에 축구공 한 단위의 기회비용. 근데 지금은 축구공 한 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이 이거 분의 이거. 어느 게 더 커집니까 하면 두 번째죠. 후자가 더 커지죠. 기회비용은 증가해요. 따라서 32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게 나 저 이해 잘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잖아. 그럼 포기해야 될 게 커질까 작아질까? 포기해야 될 게 커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벌집에 시집가요. 그럼 포기해야 될 게 좀 커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자, 재벌집에 시집가야 되는데 남동생이 꼴통스러워요. 그러면 그 재벌집에서 남동생 없는 셈 쳐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길거리에서 만나도 누구세요? 이런 말이 되죠. 그렇습니까? 아니면 재벌집에 가기 위해서 기존에 알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내 인생에 수직이동은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신분을 상승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결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뭘로 신분을 이동할 건데 뭘로 도대체? 그러니까 신분을 이동하는 남자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분도 지금 예를 들자면 삼성의 손녀가 갑자기 내 좋다고 하면 기존의 우리 여자친구들 다 정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걸 떠올려 보면 그러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 지금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커지면 커질수록 기회비용도 커지는 개념이거든. 그럼 그 말은 이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잖아. 그러면 포기해야 될 것도 커지는 거예요. 자, 결론. 자, 축구공 가격이 오르면 축구공 한 단위당 기회비용은 커집니다. 포기해야 될 것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32번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33번 일정한 소득으로 구입 가능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산선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일정한 소득으로 구입 가능하다. 예산선. 자, 예산선인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자, 이번엔 이쪽으로 변했죠. 이쪽으로 변했고 그리고 요게 A점인데 B점은 이쯤 있네. 이 무슨 말인데?
자, 일단 옷 가격이 어땠단 말일까? 옷 가격이 옷을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 말은 옷 가격은 내렸어요. 그렇죠? 옷 가격 내렸다. 자, 그 다음에 요 점의 높이를 보니까 이게요, A점보다 B점이 낮아요. 다른 말로 쌀을 어떻게 했지? 쌀 소비를 줄인 거지. 쌀을 줄였다니까. 자, 물론 요 B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요 같은 높이일 수도 있는데 요 그림에서는 내려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옷 가격 하락, 옷 소비량 늘리고 쌀 소비량 줄였다. 답은 2번입니다. 자, 34번. 자, 와인 삼겹살. 자, 경쟁업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만두피처럼 얇은 떡피에 싸먹는다. 그래서 와인 삼겹살하고 자, 그 다음에 떡피 삼겹살. 자,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대체제라는 거 보이죠? 대체제. 자, 와인 삼겹살, 떡 삼겹살 대체제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떡피는 경제제다. 뭐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지. 맞습니다. 그리고 와인 삼겹살은 열등제. 열등제 아니죠. 뭐 그런 개념 아니죠. 정상제지, 정상제. 그리고 세 번째, 떡피와 삼겹살. 자, 이번에는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일까? 함께 있으면 효용이 커집니다. 그럼 이걸 말하자면 보완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완제. 그 다음에 네 번째, 와인 삼겹살과 떡피 삼겹살, 요건 대체제입니다. 그렇죠? 자, 요 자체는 대체제다. 따라서 3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쌀 시장 개방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대. 그리고 우리 쌀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자, 우리 가격 경쟁력이 낮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비싸다 이 말이죠. 가격 경쟁력이 낮다, 비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의 개방까지 반대하는 건 뭐지? 이렇게 하니까 외국산 과일하고 국내산 과일은 서로 대체제. 그러니까 값싼 외국산 과일이 들어오면 국내산 과일은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보니까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세로축이 외국산 과일 가격. 그 다음에 가로축이 국내산 과일 소비량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외국산 과일 가격이 낮아. 과일 가격이 낮으면 국내산 과일은 안 팔려. 맞죠? 그리고 외국산 과일이 비싸잖아. 국내산이 잘 팔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거겠지. 되겠습니까? 자, 외국산 과일하고 국내산 과일은 서로 대체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가격이 낮아지면 얘는 안 팔린다. 어느 한쪽의 가격이 비싸지면 잘 팔린다. 정의 관계. 따라서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겠습니다. 자, 유스호스텔 숙박요금표입니다. 자, 일단 보니까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비숙일 때하고 성숙일 때 가격 차별화, 시장 분할을 전제로 가격 차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비숙일 때는 가격을 낮추고 있지? 왜 낮춥니까? 자, 어디 갔노? 가격을 낮춘다. 그럼 뭐 탄력적이란 말이야? 비탄력적이란 말이야? 아까 했잖아. 여기 그림 그렸잖아요. 자, 지금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게 맞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춘다 그랬잖아. 자,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춘다. 가격을 낮춰야 판매 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게 결국 비수기를 말합니다. 비수기. 그렇죠? 요거는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 성수기를 말하겠지. 이렇게 된다. 자, 봅시다. 먼저 기억. 완전 경쟁에서 적용 가능. 틀렸죠?
자, 지금 이거는 시장을 분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완전 경쟁은 시장 분할이 안 되잖아. 그 두 번째, 시기에 따른 가격 차별화. 그렇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 그리고 비수기는 초과 수요. 초과 수요. 비수기는 뭔데? 이거 안 팔리는 건데 사람들이 놀러 안 오는 거잖아. 다른 말로 유스 호스텔이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아니고 초과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수기는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다, 비탄력적이다. 성수기는 비탄력적이에요. 따라서 36번은 4번입니다. 자, 그럼 37번,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 수익. 자, 그럼 그림 보세요. 그림. 자, 그림 딱 보는 순간 요거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자, 비탄력적인 거 보이죠?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헷갈릴 가능성이 있는데 잘 봅시다. 먼저 기업부터 보면 탄력적이다 틀렸죠? 비탄력적. 그 다음에 가격 인상에 따른 기회비용.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회비용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느라고 뭔가를 포기해야만 해요. 그러면 가격 인상에 따른 기회비용이니까 내가 가격을 인상해서 뭘 선택했냐면 C를 선택한 거예요. C를 선택했다. C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뭘 포기하게 됐지? 여기 있는 B를 포기해야만 했네, 이 말이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따른 기회비용은 내가 가격을 인상해서 C를 선택했어. 그 C를 선택한다고 B를 포기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가격 인상의 경우 새로운 총 판매 수입하면 이거는 C만 말하면 안 되지. 총 판매 수입은 A는 공통이잖아. A 플러스 C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해되지? 총 판매 수입은 A 플러스 C입니다. 그러니까 총 판매 수입은 이거잖아. 요게 새로운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판매 수입의 추가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 원래 판매 수입은 이건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지?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러면 추가분은 얼만큼 변한 겁니까? 추가분 하면 이렇게 해야지. C 빼기 B. 그렇지? C에서 B를 빼줘야지. 이해되죠? 뭐냐면, 아니, 지금 원래 판매 수입이 이거잖아. 요게 판매 수입인데, 근데 새로운 판매 수입은 이거잖아. 이거거든. 그러면 얼만큼 변했습니까? 하면 요거 줄고 요거 늘었거든. 그러니까 요 준 거를 여기서 빼줘야 추가된 증가분이 있는 거예요. 말장난 같은데. 자, 판매 수입의 추가분 하면 C 빼기 B.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매 수입 증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은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자, 돼지고기와 장난감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갑은 할인점에 가서 돼지고기 구입하는데 가격을 안 본다. 가격을 안 보고 항상 정량 구매. 자, 지금 갑이 하는 것이, 갑은 정량 구매를 합니다. 자, 정량 구매. 자, 정량. 자, 뭐죠? 탄력성 제로. 탄력성 제로다, 이거. 그 탄력성 제로고, 이를 뭐라 부릅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자,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수직, 소요곡선 수직, 그죠? 그 요거는 가격을 올린 만큼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가격을 올린 만큼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업은 매출액 증대를 위해서 장난감 가격을 10% 인상.
자, 가격을 올렸어. 자, 장난감. 자, 가격을 올렸는데 매출액은 변화가 없다. 뭐지 이거? 가격을 올렸는데 매출액에 변화가 없는 것은 요거는 탄력성이 1대 이야기다. 다른 말로 요거는 단위 탄력적. 자, 말이 좀 어렵죠. 단위 탄력적이고 요거는 수요 곡선이 y는 x분의 1 그래프 이런 거예요. 자,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간에 매출액의 변화는 없다. 매출액 변화율은 제로가 돼요. 이거는 가격을 올리면 올린 만큼 판매 수입은 늘어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38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까지 보고 조금씩 했습니다. 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일단 균형 가격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균형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 그럼 140, 140, W3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노동시장에서 자, 지금 최저가격제지, 최저임금제지. 최저임금제는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공급자를 보호한다 맞습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공급자가 노동의 공급자이가. 그건 노동자지. 자, 공급자를 보호한다. 노동의 공급자, 노동자를 보호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어느 수준에서 최저임금제를 할까? 최저임금은 뭔데? 최저가격. 여기 있네. 최저가격, 최저임금제는 시장가격보다 높아야 돼. 시장가격이 W3잖아. 근데 시장가격보다 높으려면 어딥니까? 이 헷갈리면 안 된대. 지금 W1, W2일까? W4, W5일까? 아니, 보세요. 지금 이게 시장 가격보다 높은 요 금액의 의미는 뭐냐면 초과 공급 상태를 말하는 거야. 설마 밑으로 내려가면 임금이 더 높겠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초과 공급일 때, 지금 이봐라, 이 초과 공급일 때가 시장보다 높은 상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W1, W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초과 공급일 때나 초과 공급량이 더 많을 때 W1, W2. 그리고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최대 몇 명일까? 그럼 이거는 그림을 다시 한번 조금 펼쳐볼게요. 자, 이게 W3, 얘가 W2, 얘가 W1인데, 자, W2일 때 수요량 120, 공급량 160. 얘가 120, 160이고, 그 다음에 얘가 100, 얘가 180.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노동자 숫자의 최대. 이 최대란 말은, 자, 보세요. 만약에 W2로 했을 때 얼만큼 취업을 합니까? 하면, 자, 보세요. 120만큼 취업을 하거든. 근데 만약에 W1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만큼 취업을 합니까? 그렇지. 100밖에 취업 못하지. 그러면 노동자들이 100만 명밖에 취업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W2일 때 120만큼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20입니다. 자, 뭐냐면 지금 항상 수요량과 공급량이 있으면 작은 숫자만큼 거래된다. 작은 숫자만큼 고용이 되거든. 자, 근데 여기서는 120만큼 거래가 되는 거야. W2일 때. W2일 때는 120만큼 거래되고 W1일 때는 100밖에 거래가 안 돼. 그러니까 노동자가 최대로 혜택을 보려면 너무 임금이 높아도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당껏 높아야지. 따라서 W2 120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7, 8은 지우지 맙시다.